이제 소리가 들리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이기 때문에 수업하기 전에 몇 개 공지를 좀 하자면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어서 완전히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의 피드백을 볼 수도 없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유튜브 어플로 웬만하면 보라고 했는데 유튜브 어플에는 댓글 같은 걸 쓸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댓글을 좀 다시고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할 거거든요. 댓글 달리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불편하시면 아까 그 카톡 단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제가 창 두 개 다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대답을 못 하더라도 뭐 수업하는 내내 계속 확인은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뭐 4시간, 3시간 반 동안 제가 계속 수업하는 건 아니고 뭐 1시간 정도 수업하고 또 여러분 공부할 시간 드리고 이렇게 계속 평소처럼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문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공부하는 장소만 집으로 바뀐 거지 수업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시간 지나더라도 또 계속 같은 주소로 계속 라이브 스트림 할 거니까 주소는 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클릭해서 또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다 개별적으로 공부해온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서 미리 제가 여러분 공부한 거 좀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질문한 것들 다 제가 해설할 거예요. 칠판에. 몇 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 좀 제 마음대로 골라서 몇 문제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질문 안 했지만 한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 11장 해설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쉬었다가 12장 원의 방정식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 드리고 끝나기 전에 다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시까지는 수학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수업하기 전에 제가 모니터가 저쪽에 있어서 가끔 저쪽 쳐다보면 그냥 모니터 본다고 생각하세요. 수업하기 전에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수보다 접속 시청자 수가 더 적어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예의상 켜놓고라도 뭘 하든가. 켜놓고 보세요.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듣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뭐, 제가 한 1분 정도 후에 수업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뭐 카톡이라던가 여기 댓글 답시다. 그냥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댓글로 자기 이름 써서 엔터 쳐주시고요. 출석 체크를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혹시 좀 불편한 사람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할 거니까. 카톡이든 유튜브 댓글이든 달아서 본인이 지금 수업 듣고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분 정도 후에 11장 해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확인. 뭐야, 왜 둘밖에 없어? 우리 수업 몇 명이니? 9명인데? 호호. 3명, 4명. 5명! 좋아요. 누가 보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네. 예은이, 세연이, 유빈이, 윤섭이, 지희, 성은이 이렇게 6명이네요. 네. 나머지는 안 듣고 있나 봐요. 사람 숫자는 좀 다른데? 뭐 출석 안 한 걸로 칠 거야. 댓글 안 했으면.
일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1장부터 할 텐데 제가 여러분 여러 명한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 안 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는 잘 푼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중간에 그런 거를 다 정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할 테니까 번호 보시고 본인이 들어야겠다 싶은 걸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당연히 오늘 라이브 수업한 거 그대로 그 다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는 저녁에 다시 문자로 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들으시고요. 본인이 본인이 질문한 문제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질문한 거 나오면 당연히 더 열심히 들으시고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하지만 35번부터 시작합시다. 1035번이고요. 직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직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는 0의 형태로 나와 있는 직선이면 우리 조금 보기 불편해서 자 이제 다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었죠. y는 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자 일단 이거예요. 주체는 이거예요. x-ay 더하기 1은 0 이란 직선이 얘하고는 평행하대. x 더하기 b-2y-1은 0 이거랑 평행하다는 건 요 녀석이랑 지금 둘이 기울기가 같다 그 소리 하는 거겠죠? 얘도 우리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보면 요 ay만 우변 넘긴다고요? x 더하기 1이 ay고 그러니까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주인공이 직선이고 요 녀석이랑 요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요 녀석도 요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면 좋겠죠? 요거 y만 남기고 나머지 넘길 거예요. b-2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2분의 1 x 더하기 b-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평행하대. 뭔 소리야? 이거 둘이 같더라. 기울기가 같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식은 뭐냐면 a분의 1이랑 마이너스 b-2분의 1이랑 같더라인데 이건 뭐 다 분의 1 분의 1 하는 거니까 역수 취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a랑 얘랑 같더라. 이게 첫 번째로 주어진 식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다시 주인공인 요 직선이랑 이번엔 이 직선 a 더하기 1x b-1y 1은 0 얘랑 수직이라고 했는데 얘도 그 뭐 보기 편하게 좀 바꾸면 좋겠죠? 요거 우변으로 넘겼다고 보면 b-1y가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1이고 그래서 y라는 건 b-1분의 a 플러스 1x 더하기 b-1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수직이라며 역시나 뭐 보란 이야기야? 기울기 보란 이야기예요. 얘 보라고. 요 녀석이랑 수직이래요. 뭐 하라고? a분의 1이랑 b-1분의 a 플러스 1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뭐 분모 분자 따로 계산해서 좀 좁은데?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분자에는 요거 하나 남아 있을 거고요. 분모인 a에다가 b-1 요렇게 남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1이 요거 올립시다 1위로 마이너스 a b-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식이 얘고요. 그럼 얘랑 둘이 연립해서 a, b 찾아라 그런 소리가 되겠죠. 저 식에 따르자면 이거요. a라는 게 마이너스 b 더하기 2래요. 그럼 다시 b라는 건 마이너스 a 더하기 2다 그런 이야기겠죠?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b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a에 관한 2차식 되겠죠? a가 찾아지겠죠? 그걸로 b도 찾아지겠죠. 그죠? 요 뒤로는 그냥 2차 방정식 뭐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수업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많이 불편하거나 뭐 좀 이상하거나 뭐 제안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해주십시오. 자,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랑 여러분이 보는 거랑 5초 정도 딜레이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댓글을 달거나 글씨를 썼을 때 제가 읽는데 또 몇 초 걸리잖아요. 제가 앞에 제가 찍는 걸 보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이가 좀 나요. 근데 혹시 해야 될 얘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생기면 말했지만 제가 좀 늦게 확인하더라도 확인은 할 거니까요. 뭐 할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다음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38번입니다. 103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6,11 이래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길 A, B라고 할 거래요. 우리 보통 요 그림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 나오죠. 요 길이 구하는 게 이제 원래는 그 공식이었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지금 얘는 거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 점의 좌표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힌트는 뭐냐면 결국 요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릴 때 얘가 힌트인 거죠. 이 점 기울기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야. 이걸 포함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H라는 점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요 직선은 6,11이 지나가는 한 점이기 때문에 요 직선이랑 수직이다 가지고 기울기만 찾으시면 될 텐데 요 직선 쳐다보면 x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x 더하기 3y-9는 0이거든요. 그래서 3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9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역수치한 건 아니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 3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3 지나는 점이 6,11 y-11은 3의 x-6 y는 3x-18 더하기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구하라고 한 건 요 점이래요. 얘랑 뭐랑 원래 있던 직선 요 녀석이랑 얘네 둘의 교점 찾으란 이야기니까 연립 방정식 푸세요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y 자리에다가 3x 빼기 7 딱 대입하셔가지고 x 찾고요. 찾은 x 뭐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셔서 y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산수하는 문제이니까요. 역시나 요 뒤로도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두세 줄만 더 쓰시면 답 나오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드리기를 어떤 사람은 11장 다 풀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뭐 대표 문제만 풀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대표 문제에다가 뭐 밑에 하나씩만 더 풀라고 했고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못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제가 복습할 수 있게 다 문제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다 올려드릴 거니까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설 참고하세요. 42번입니다. 1042번. 점이 3개 있고요. 1,0, 7,2, 3,6.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세 변의 수직 이등무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정확하게 좀 그려보면 X축, Y축이라고 보고요. 1,0이라는 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A예요. 1,0. B는 7,2예요. 1, 2, 3, 4, 5, 6, 7,2. 여기가 B예요.
C는 3,6이거든요. 1, 2, 3, 1, 2, 3, 4, 5, 6 이렇게 생겨서 삼각형 자체는 뭐 별로 특이할 건 없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찾으세요 였거든요. 그럼 그림에서 수직 이등분선은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고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만나는 거고요. 아니면 마는 거고요. 근데 만날 것 같아요. 그죠? 요 직선의,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대략 이런 정도. 얘도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아마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찾으세요라는 말이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고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3개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두 개만 찾아서 교점 찾으시면 3개가 다 저기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봤겠지, 그죠? 그래서 답을 찾으러 가보면 만만한 게 요 직선일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직이다. 여기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등분이라는 건 사실은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죠. 얘와 얘를 반으로 딱 쪼갤 거야 그런 이야기니까 중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직선, 요 파란색 직선부터 구해보면 이 점 3,6, 요거 7,2예요. 중점 찾아보라 라고 하면 아니 물어보고 싶다. 윤서봐.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3,6, 7,2예요. 가운데 있는 건 누구냐면 3이랑 7의 가운데예요. 둘이 더해서 절반 5. 6이랑 2예요. 둘이 더해서 절반 하시면 4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5,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울기 생각해보면 C점에서 B점까지 X좌표가 4만큼 커졌고요. Y좌표는 4만큼 줄었어요. 4만큼 커졌는데 4만큼 줄었대.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7-3분의 2-6이라고요. 이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다 그런 이야기지. 수직이라는 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요거 직선이 마이너스 1, 요거는 직선이 수직이니까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y-4는 1이니까 잘 안 쓸게요. x-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거도 좀 빨리 제가 찾을게요. 요거 찾아봅시다. 요거 1,0이고 7,2예요. 중점 찾아보시면 1하고 7의 x좌표 1과 7의 가운데는 둘이 더해서 절반 할 거니까 4예요. y좌표는 0이랑 2네요. 1이죠. 그래서 요 점 지나가는 한 점이 4,1이고요. 기울기 찾아보면 A에서 B까지 x좌표가 6 늘었고요. y좌표는 2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2여서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래서 y-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 지나가는 점이 4,1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요 두 번째 직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된다고? 얘는 또 왜 흰색으로 썼니? 얘랑 교점 찾으면 된다고요. 이거 찾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얘도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거 y는 x-1이죠. 이거 4 넘어가면. 요거는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이에요. 교점 찾으라고 y 둘이 똑같다고 그냥 식 빼면 되죠. 빼서 x 찾고 y 찾으시면 교점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답은 나오는데 말했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연립해보면 똑같은 거 나올 거고요. 다른 걸 떠나서 얘는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 A, B라는 선분의 길이와 A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거든요. 이게 돌아가 있어서 좀 납득이 안 가겠지만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자고. 얘랑 얘랑 둘이 길이가 같은. 그러면 이거 수직이등분선은 당연히 꼭지점 지나갈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둘의 수직이등분선과 요 둘의 수직이등분선 당연히 요 딱 가운데서 만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죠? 왜 그런가요? 증명해 주세요. 증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그죠? 일종의 감각 같은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42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3번도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풀지 않고요.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 저 맨 밑에 46번 문제 있거든요. 요 유형의 제일 밑에 문제. 그것만 같이 풀어볼게요. 얘는 보시면 직선이 3개 있는데 세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 그어서, 즉 칠판에다 직선 3개 그어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막 그으면 이렇게 막 직선 3개 그으면 당연히 삼각형이 되죠. 이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삼각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아디다스. 아 미안해. 이렇게라도 뭔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좀 지겨워서요. 이렇게 생겼으면 삼각형이 안 돼요.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직선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안 평행해도 평행하지 않아도 직선 2개가 평행하면 얘네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삼각형은 그려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직선 2개가 평행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셋 중에 평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면 교점 한 군데에서 셋이 다 만나버리면 이때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가 조금이라도 비껴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가잖아.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봐요. 이 직선, 이 직선 2개는 이미 뭐 기울기고 y절편이고 다 나왔어요. 숫자로 딱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은 평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라는 건 판가름이 낮고, 그렇다면 요 녀석이 얘랑 평행하든가, 혹은 요 녀석이 얘랑 평행하든가, 혹은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 버리든가. 그죠? 그런 경우가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고요. 얘네 둘은 같을 수 없어. 안 하는 거야.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지금 좀 영상으로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좀 흐릿하죠. 첫 번째 직선이랑 마지막 직선이랑 둘이 평행한 거지. 또는 두 번째 직선이랑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한 거야.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교점을 세 번째 직선도 지나는 거야. 교점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A값 찾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A가 3개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좀 찾아보시고요. 직접.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문제는 표현법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래요. 좌표 평면이 4부분으로 나눠진대요. 직선을 3개 그었는데 평면이 4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아까 위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삼각형이 되는 경우 막 이렇게 막 그었어. 이렇게 그어지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진 거냐면 이거 지금 제가 보기 편하자고 요만큼 그었지만 직선이잖아요. 이거 영원히 가는 거야.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거고요.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칠판이 몇 개의 영역으로 갈라졌냐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거예요. 좌표 평면이 7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차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무조건 7개로 쪼개질 거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직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부분으로 나눠진대요. 그럼 얘는 결국 남은 게 뭐야? 뭐밖에 없어? 미안해, 이거요.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얘네 셋 다 평행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가요. 안 만납니다. 영원히 가요? 안 만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 제가 선을 하나 싹 그으면 칠판이 2개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또 하나의 영역이 더 생겨요. 그런데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요. 뭐 피가 되든 살이 되든 하겠지. 하나를 그으면 영역이 2개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영역이 새롭게 하나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직선이 없었을 때는 하나의 영역이었고 내가 직선을 하나 긋는 바람에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럼 직선을 여기다 하나 더 그으면 영역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긋다가 만나면 또 생기는 거야. 그었기 때문에 하나가 생겼고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하나씩 더 생기고 교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씩 더 생겨요. 영역이 개수가 늘어난다고. 그런데 아까처럼 평행하다고 치면 하나를 그었더니 영역이 2개가 되는데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 때문에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나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늘어요. 평행한 녀석을 하나 그으면 얘 때문에 영역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지만 교점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늘어난다고. 그래서 직선을 3개 그어서 평면이 4개로 나누어졌다는 건 세 직선이 다 평행하다 그런 소리니까. 이거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죠. 마지막 거. 얘 가지고 B도 구하고 A도 구하시면 될 거예요. 세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직선 3개 그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표현법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문제 상 달려 있지만 같이 풀었고요. 150번은 요거는 공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금 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1,-2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야. 근데 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직선은 움직이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딱 하나의 식으로 K가 막 섞여 있는 녀석이 되겠죠. 하나의 값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냥 집어넣어서 일단 K 원화식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이긴 한데요. 그래도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지. 왜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려면 이렇게 생긴 점이 있고 이거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있을까 봐. 직선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는 0으로. 그리고 나서 거리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루트에 a제곱, b제곱, 분자는 요거 2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였어요. a, x1, b, y1 더하기 c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붙는 거였다고 하죠. 거리니까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도 정리해야죠.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 1,-2 직선은 x 앞에 붙은 게 1 더하기 2kx y는 -2에다가 k네요. -2 더하기 ky 그리고 상수항은 요거 -4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방정식 구하래. 해보면 거리 d는요. 루트 약간 복잡하네요. 그죠? 뭐 그래도 줄줄이 써보지 뭐. x 앞에 붙은 거 1 더하기 2k의 제곱 y 앞에 붙은 거 -2 더하기 k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요 좌표 x, y에 대입한 거예요. 1 더하기 2k 곱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2 빼기 4의 절대값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구하세요거든요. 분자를 먼저 좀 보면 1 더하기 2k 이거 쓸까요? 그냥 절대값 1 더하기 2k 더하기 4 땡큐 이렇게 생겼어요. 얘라고. 그럼 뭐야? 2k 둘은 없어지죠? 4랑 마사도 없어져요. 1밖에 안 남네요. 분자가 1이야.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분자가 1이에요. 그럼 k는 어디만 있다고? 분모에만 있다고. 분모는 전개를 좀 합시다. 요거는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요거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루트에 5k제곱 4k 없어지네요. 뭐야? 더하기 5 분자는 1 뭐 절대값인데 절대값 1은 그냥 1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찾으래요. k는 어디만 있다고? 분모에만 있다고. k 값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값이 달라질 건데 난 뭘 원한다고? 제일 클 때가 얼마냐를 물어보겠다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근데 분자는 가만히 있죠. 그럼 분모가 크면 좋은 거야? 작으면 좋은 거야? 윤서봐. 분모가 크면 좋다고 작으면 좋다고 댓글 안 달아도 돼.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듣고 있겠지? 댓글 달게 해야 되나? 다시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어요. 분자는 가만히 있다고. 값이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져야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전체의 최대값을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분모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분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물어봤는데 분모 쳐다보니까 어때? 루트 5k제곱 더하기 5야. 어차피 식 전체에 루트 박혀 있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작아지면 좋은 거죠. k가 얼마일 때? k가 0일 때. 왜 0일 때? 2차식. k에 관한 2차식. 축의 위치 찾는 거야. 세연아. 축의 위치 찾는 거예요. 꼭지점 x좌표 완전 제곱식. 근데 이건 이미 얘가 완전 제곱이야. 1차 항이 없잖아요. 얘가 0 되는 순간. 즉 k가 0인 순간. 그때 루트 5가 분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루트 5분의 1이다. 즉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그냥 찾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가기가 아까워서 요 얘기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 혹시 안 되면 요거라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요거 관련해서는 다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답을 할게요. 이 직선 쳐다보니까 k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x 마이너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식을 제가 다시 쓸게요. 이게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랑 2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생겼잖아요.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달라질 건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거 0 되는 거 그리고 요거 0 되는 거야.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꼭 지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랑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교점을 찾아볼 텐데 찾아보시면 빨리 찾아봐. 이거 얼마니? y의 2x 되게 숫자 이상하구나.
하자 그냥. x-2y 빼기 4가 0이고요. 2x 더하기 y는 0이고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x고요. 대입하시면 5x 빼기 4가 0이네요. 그래서 x가 5분의 4고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8이에요. 정말? 진짜? 그러네요. 이거야. 괜히 했나? 이렇게 생긴 점을 항상 지나가요. 이런. 그런데 자, 요것도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요거 x축이고요. 요거 y축이라고 보고요. 1,-2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요 점을 항상 지나간대요. 대충 얼마지? 1.6? 여기쯤이네요. 이 그림 참 별로다. 여기쯤을 지나가는 직선이래요. 관계없이. 근데 뭐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지나는 직선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이 점 지난 직선이야. 근데 요 직선의 경우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디야? 이거예요. 수선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죠? 또 다른 직선을 생각해보기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칠 거야. 얘는요.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필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을 거야. 이 파란색 직선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수선을 떨어뜨렸더니 하필이면 그게 요 점인 거야. 요 점은 이 점, 이 점, 이 점. 항상 지나가는 점. 요 점인 경우예요.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선분, 파란색 선분 비교했을 때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좀 크게 그려보면 이런 건데, 자,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점 1,-2, 여기가 요거 고정되어 있는 점 1,-2,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요거 지나는 여러 개의 직선 중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제일 길 때가 언제냐 이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파란색이었나 빨간색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얘고요. 혹은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으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을 거라고. 그런데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적당히 요 정도 되는 직선을 그어보면 요 정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필이면 요 선분,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인 직선. 하필이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내가 골랐다고 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선분의 길이와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선분보다 다 짧은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경우는 언제냐면 1,-2와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까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FK의 최대값이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오는 것도요. 옛날엔 이런 거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그림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요 모양을 그냥 내다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준 거 아니겠어? 굳이 K로 정리해서 줬다고 문제에서 이거 한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라는 점 살펴보세요 라는 의미로 나온 문제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요 이미지도 머릿속에 한번 좀 넣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몇 분 했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20분밖에 안 했어. 20분이나 했다고? 그렇게 많이 했어? 20분 넘, 그러네. 어쨌든 11장 끝내고 나서요. 잠깐 쉴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청자 수가 좀 늘었어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 봐요. 혹시 늦게 오신 분은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하는 겁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네. 27분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요. 이거 했죠. 다음 할 건 뭐냐면, 그 다음 유형으로, 53번, 54번 요거 두 개가 다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뭐, 둘 다 결국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 뭘 풀까? 밑에 값이다. 이건 봐봐. 야, 평행하다고 그랬잖아요. A값 찾을 수 있죠? 기울기 같대잖아. 마이너스 2분의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3이랑 둘이 같대요. 그걸로 A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자. 이 점 아무 점이어도 상관없고요. 꼭 이 직선이 아니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도 상관없지 뭐. 요거 잡아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까지의 거리 구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A 값은 평행하다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뭐야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거 찾으시면 되죠. 3분의 1,0 이런 거 보면 되죠. 그 대입하셔가지고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거 구하시면 돼요. 밑에 걸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는 직선이 완전 나와 있고 하나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A는 금세 찾을 수 있죠. 평행하다고 했거든요. x-y 더하기 7이래. 이 더하기 7은 y절편하고만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죠? x 앞에 숫자랑 y 앞에 숫자가 기울기를 결정한 숫자들이야.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평행하대. 얘도요. 1이고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래야 평행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찾아봐도 이거 기울기가 1이잖아요. y 넘기면. 얘도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기울기인데 걔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보자마자 이 평행이라는 말 때문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미안해, 기침이 자꾸 나와.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이거 뭐 하란 얘기야? 결국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면의 길이가 돼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그냥 이 길이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지. 보면 x-y 더하기 7은 0이랑 x-y-1은 0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아무 점이나 골라도 된다고 했지만 숫자 작은 거, 간편한 거 고르는 게 좋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필이면 1,0이라는 점을 고를 거예요. 얼마나 좋아. 1이고 0이잖아요. 산수하기 편하다고.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거리 D는 루트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요 1, 0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1 마이너스 0 더하기 7 거기에 절대값 이렇게 붙는다고요. 분모는 계산해 보시면 루트 2, 분자는 8이니까 루트 2분의 8이고요. 뭐 유리화 하시고 약분하시면 4 루트 2 이렇게 생겼죠. 얘가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다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 다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2더라. 그 얘기예요. 문제에서 뭐 넓이 구하랬죠? 넓이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은 오른쪽에 57번, 58번 요거 두 개도 다 질문인데 요거 산수가 약간 귀찮아서요. 요거 하랍니다. 요거 나 진짜 죽어도 이거 질문해야겠어 싶은 사람은 이따 10시에 다시 하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건 교수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꼭 10시에 끝내야 될 필요 없잖아. 그죠?
질문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제가 오늘 밤새서라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설마 밤새진 않겠죠? 네. 그래서 요 밑에 거는 뭐 요 갑시다. 57번. 두 점 0,0이랑 4,1 요 두 개가 정해져 있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점은 어디 있다고 했냐면 요 직선 위에 있대요. x-4y 더하기 10이에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쓰면 0,0이 하나의 점이고 4,1이 또 하나의 점이고 이렇게 쓰면 보이나요? 괜히 쓰는 것 같은데? 네. 다시 0,0이고 4,1이고 요거 직선인데 요 직선 위에 그냥 한 점이랬어요. 저 P는 고정되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림에 지금 여기 있지만 아니 꼭 여기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봤자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넓이가 똑같다는 거야. 왜? 이 선분이랑 요 직선은 평행하거든요. 즉 삼각형의 높이가 일정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 봐. 0,0에서 4,1이야. 기울기는요. x좌표 4 늘었을 때 y좌표 1 늘었어요. 기울기 얼마냐면 4분의 1이야. 그지? 4-0분의 1-0이거든요. 위에 있는 직선 보자고요. 요 직선 y만 넘기면 4y가 x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y는 4분의 1 x 더하기 3이잖아요. 기울기 4분의 1이라고요. 평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고 한 건 뭐냐면 결국 점 P가 어디에 있든 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일정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0,0에서 4,1까지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구하시고 높이는 뭐 요 점 위에 이 직선과 요 선분 사이의 거리 구해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순진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4,1이 써 있으니까 오 좋아. 여기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이거 말고 4,1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이것도 당연히 높이랑 똑같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똑같잖아. 그래서 4,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셔도 되죠.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 쏘. 근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했죠. 점의 좌표가 간다라면 산수하기 편해요. 4,1보다 0,0이 당연히 편합니다. 그죠? 이거랑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요 거리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0,0이라는 점, 글씨가 이래. 0,0이라는 점, 그리고 x-4y 더하기 12는 0이라는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에 요거 앞에 1의 제곱, 요거 앞에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자에는 좌표 대입한다고요. 빵빵 대입하시면 12의 절대값 이렇게 생겼어요. 써보니 분모는 누구냐면 16 해서 루트 17입니다. 분자는 12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섭게 생겨먹은 숫자가 삼각형의 높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요거요. 요 밑변의 길이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4-0의 제곱, 1-0의 제곱.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어마무지한 숫자 나올 건데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거 높이, 이거 밑변의 길이.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에다가 높이. 갑자기 숫자가 왜 이렇게 커졌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루트 17 날아가고 약분할 거니까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단원이니까 이렇게 푸는데 저 삼각형 다시 쳐다보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아, 이거 되게 무섭게 생긴 숫자인데 계산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거든? 약간 약오르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봐. 문제에선 점 P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요걸로 합시다. 여기 있고요. 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하고 많은 직선 중에, 직선의 점 중에, 여기 있어도 돼요. Y축 위에. 점 P가 여기 있어도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다고 치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굳이 얘를 밑변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지. 아,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이거 3. 그럼 높이가 누군데? 이거 요점 x좌표 4, 높이 4. 밑변 3, 밑변 3, 높이 4. 그걸 넓이 구하시면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잔머리를 잘 쓰신 거. 잘한 풀이. 오케이? 저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지막에 있는 건 좀 어쨌든 역시나 올바른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센스 이거지 뭐. 그렇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문제는 옆으로 가서 이제 유형업 보러 갈 텐데, 유형업은 다시 막 통째로 질문할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뭐 어려우니까 RPM에서도 옆으로 빼놨겠죠, 당연히. 그 중에 다 푸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고르기는 제가 요거 59번 첫 번째 문제 요거 하나 하고요. 유형 17의 제일 마지막 문제 64번 요렇게 두 개를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푸는 거 가지고 좀 유추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59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문제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점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얘는 그렇게 풀려고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 근이 둘 다 양수여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림 그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요 녀석은 숫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보고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축, Y축,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라서 Y 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거야.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두 점만 정해지면 직선 싹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한 점으로 누구냐면 X에 0 넣었을 때 Y값, Y에 0 넣었을 때 X값 이렇게 두 개를 본다고. 그러면 2,0이랑 0,2가 지나간 두 점이겠죠. 여기 0,2고 여기 2,0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직선은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참고로 여기는 2,0, 여기는 0,2 이렇게 생겼다고요. 두 번째로 녀석이 문제지. 얘가 이제 여러분을 좀 괴롭힐 녀석인데,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즉 근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정리를 좀 해야겠죠?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에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앞에서 공부했던 걸로 치면 항등식 만들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거 m이 붙어있는 것들 m으로 묶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m이 붙어있지 않은 것들 이렇게로 나누어서 m이 붙어있는 것도 0되고 m이 붙어있지 않은 것도 0이 되면 m에 뭘 집어넣든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는 K 가지고 우리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X는 4 이렇게 생겼을 거고, 왜 X가 이렇게 생겼니? X는 4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Y는 3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교점을 찾아보면 4,3이라는 점이 만들어지고, 이 4,3이라는 점은 요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에요. M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져. 하지만 이 점은 항상 지나간다고요. 좌표 평면상에 4,3 찍어보면 어디 있냐면 대략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수도 없이 많은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애들 중에 요 흰색 직선이랑 1,4분면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겠죠. 뭐 대충 그거 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흰색이랑 노란색이 1,4분면에서 만나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가 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니까 대표적인 그림 싹 그어놓고 요 직선 어떻게까지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요 교점이 야금야금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0,2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올라가요.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 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내리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2,0을 지난 순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두 직선 사이에 내가 원하는 직선이 존재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얘 다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잘 안 보이죠? 다시 보시면 요 y만 우변으로 넘기면 y는 mx-4m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는데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직선은 요 파란색과 팔이 어렵다. 요 파란색과 요 파란색 직선 사이에 존재해야 돼라고 했으니까 m의 값의 범위는 기울기만 살펴보면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찾아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 지금 4,3이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2,0을 지난 상태예요. 그죠? 4,3이라는 점이랑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상태에서의 기울기예요.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4-2분의 3-0이에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즉, 요 때의 m의 값은 2분의 3이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4,3이라는 점이랑 0,2라는 점이에요. 기울기는 4-0분의 3-2예요. 4분의 1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원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4분의 1인 거랑 2분의 3인 거 사이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 m은 4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들어있어요. 오고요.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딱 4분의 1이 돼버리면 0,1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교점이 1,4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y축 위에 있는 거예요. 축 위에 있는 건 4분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기울기가 더 커야 되고요. 요거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에 들어있다. 요것이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찾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 그때의 기울기 m을 찾으시면 그게 m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라이브 방송을 어제도 한번 했거든요. 어제는 수업을 듣는 사람에 비해서 시청자 수가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없거든. 궁금한 거지. 막 시청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랬는데 지금도 약간 늘었다가 다시 줄었어. 원래대로 7명이 됐어. 아까도 어느 관계자께서 그니까 나도 처음 해보는데 구경하는 사람도 처음이겠지?
됐고요. 마지막 거 64번 보러 가보면 전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말을 각각 R과 S라고 할 때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2PS와 같대요. 전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하기 싫어지죠. 근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매번 그 구하는 뭐랄까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는 되게 기계적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하다 보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구해야 하는 점이 P야. 이 점의 흔적을 찾으란 이야기니까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고 여기 xy가 있어서 요 xy도 좀 헷갈리시면 이걸 a, b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 직선 대충 그어. 요 직선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 직선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 점 P에서 2대 1이면 P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해야겠구나. 여기가 점 P라고 봤을 때 PR은 뭔데? 이거 수선 떨어뜨리래요. 여기 PR 요거 수선 요거 PS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알제곱 좌표는 당연히 필요가 없지. 그지? 점 P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점 P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가지고 그게 2대1이다. 이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분 PR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xy에서 요 직선 이거였어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요거 대입하는 거야. 똑같이 xy라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점의 좌표가 그냥 x, y여서 x, y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PS라는 녀석은 지나가는 점이 x, y, 점이 하나 요거고요. 직선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PR과 PS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PR이 2PS다라는 말은 PR과 PS의 비율은 2대1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이거 뭐 내분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PR이 얘고 PS가 얘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 한 것이 2 곱하기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뭐 루트는 날아갈 거고요. 절대값이 두 개 붙어 있는 게 약간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한 번은 부호가 같다. 한 번은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한 번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그냥 얘랑 똑같아요. 부호가 둘이 같은 경우. 또 한 번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랑 우변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막 설명을 이렇게 했죠. 둘 다 절대값이면 둘 다 양수일 때랑 둘 다 음수일 때는 이걸로 퉁쳐서 없앨 수 있다고.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또는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다면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얘한테만 마이너스를 주든가 얘한테만 마이너스를 주란 이야기인데 어차피 두 개의 경우 똑같다는 거야. 둘이 그냥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인 거니까. 그걸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얘는 2x, 여기 2x, x 날아가네요. 그죠? y, 여기에 4y. 좌변 넘기시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예요.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y는 3분의 2라는 것이 하나고요. 밑에 있는 건 2x, 여기 마이너스 2x 넘어갈 거니까 4x. y, 마이너스 4y 넘어갈 거니까 더하기 5y. 마이너스 2에 여기는 더하기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게 또 하나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고요. 단 x는 3분의 2가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점, 요거 뒤에다가 x는 3분의 2가 아니야. 그거 정도만 써주시면 답은 만들어질 거예요. 이 3분의 2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요거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3분의 2, 3분의 2거든요. 여기도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여기도 3분의 2예요. x가 3분의 2인 데가 언제냐면 얘랑 얘가 둘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다라는 말이고 만들어낸 결론이 이거 두 개인데 대충 그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있는 직선이 이렇게고요. 두 번째 있는 직선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점을 빼고 하나가 얘예요. 평행한 거. 얘가 y는 3분의 2라는 직선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2대1, 2대1, 대략 잠깐만요. 마이너스 5분의 4? 대충 이런 정도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얘네 둘 사이에 뭐 각도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식으로 찾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거라고요. 요 점 하나 잡으면 요 수선과 요 수선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여기까지 수선 보면 2대1 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걔네들을 모아놓은 녀석이 요 두 개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유형 17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에서도 질문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풀어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일단은 킵을 해두고요. 다음에 오시면 요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두 개만 이야기하고 쉬자고요. 하나는 요거는 이제 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지금 어플 가지고 이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 살짝 눌러보시면 왼쪽 밑에 실시간이라는 글자 있죠.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 되면 영상을 차단을 할 거거든요. 잠깐 끊을 건데 그러면 아까처럼 뭐 대기 중 아니면 오프라인 이렇게 뜰 거예요. 이따가 수업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쯤 전에 카톡으로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그냥 다시 그 유튜브 주소에 와서 보시면 되는데 혹시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두셨다가 다시 제가 재개한다고 하면 화면이 안 뜨면 그 밑에 실시간 버튼 눌러가지고 영상 잘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제가 아까 준 주소 있죠? 카톡의 주소, 단톡방의 주소 그거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내일 전체적으로 문자가 갈 텐데 건쌤한테서부터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코로나가 잡혀서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대부분의 학원들이 좀 소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무슨 그런 거 있죠. 열화상 카메라? 이런 열화상 카메라였나? 뭐랬지? 뭐 아무튼 무슨 장비랑 뭐 이렇게 체온계 같은 거 좀 갖다 놓고요. 이렇게 좀 들락날락 하는 학생들 일일이 좀 체온 같은 거나 컨디션 같은 걸 좀 확인을 해 가면서 출입을 하면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방에는 이미 뭐 소독제 같은 거 다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 지금처럼 라이브 수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업 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와서 수업도 하시고 집에서 수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수업하는 거 오늘처럼 똑같이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좀 오는 것이 꺼려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면 와서 수업 듣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요거는 주말 돼야 확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일 공지의 내용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할 거다 이고요. 정확한 결정은 일요일에 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설명 다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은 잘 킵해 뒀다가 다음 주에 하던가 아니면 수업 날이 아니어도요 가능하면 제가 문자 받는 족족 뭐 댓글을 달던지 통화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연습장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두시면 당연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메모해 두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7시 35분이고요. 제가 해설한 문제들을 여러분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노는 거 아니야.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요. 8시 정도 되면 쉬세요. 8시까지는 숙제 밀린 사람 앉아서 숙제 하시고 숙제 다 된 사람은 제가 질문했던 거 다시 풀어보시고 그래도 할 게 없는 사람은 혹시 앞에 밀린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에 밀린 거 진짜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원해 방정식 미리 보세요. 오늘 어차피 수업할 거니까. 그래서 8시부터 지금 35분이에요. 8시부터 제가 원해 방정식 설명할 거예요. 8시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7시 55분쯤 되면 자리 와서 앉으셔야 돼요. 너무 야박한가? 괜찮죠? 8시? 8시부터 제가 다시 수업할 거니까 원해 방정식 참고로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것도 한 절반 정도만 일단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해 방정식 절반 정도 할 거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절반보다 조금 더 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8시에 늦지 않게 오시고 지금 보면 시청자 수가 또 달라졌어요. 그죠? 학생들 중에 혹시 늦게 보기 시작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단 쉬고요. 좀 이따가 카톡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영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뿅! 안녕.